어르신, 여기 등록된 회원만 들어올 수 있는 행사인 거 모르셨어요? 지금 나가주시겠습니까? 75세 김태형이 조용히 문가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담당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매서운 눈빛으로 말했다. 김태형은 주름진 이마를 살짝 찌푸리며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의 옆에는 70세인 박동훈이 서 있었고 둘 다 낡은 옷차림에 낯선 분위기인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글쎄요, 우리도 사전에 신청하고 왔는데요. 박동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행사장은 부산시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특별 강연회라 특별 회원 및 초대받은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김태형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저기 죄송하지만. 직원은 주변을 힐끗 둘러보았다.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한 명이 멀찍이 서 있었는데 그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듯 보였다. 잘 모르셔서 오셨겠지만 오늘 행사는 정말 귀빈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 가지로 조용히 진행해야 하거든요. 규정상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네요. 뒤에서 누군가가 쑥덕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두 분 복장이 왜 저래? 관광 온 분들인가? 나이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행사였나? 글쎄 직원이 내보낼 것 같은데. 김태형과 박동우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둘 다 거친 작업복 비슷한 옷에 낡은 가방 하나씩 들고 있었다. 김태형은 부산 시내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로 일하고 있고 박동훈은 퇴직 후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전전하며 지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르신들, 혹시 여기 맞긴 맞으세요? 행사장 입구에선 또 다른 직원이 다가오며 부드러운 말투를 쓰려 애썼지만 그 역시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 분명 사전에 신청해 두었는데 이름도 알려드릴까요? 김태형이 고즈넉하게 물었지만 첫 번째로 말 걸었던 직원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니, 다른 데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여기 들어오면 의자 차지도 모자라는데 지금도 인원이 많아서 아무나 받아줄 수가 없다고요. 이 말에 주변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힐끔거렸다. 누군가는 공간도 협소한데 왜 굳이 라고 낮게 투덜거렸고 또 누군가는 저분들 뭐 하는 분들이지 하고 의아해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굳이 문제를 일으키려 온 건 아니고요. 박동훈이 침착하게 덧붙였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린 이 행사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왔습하지만 여기 VIP 손님들까지 5세 일반 교양 강연 아니고 전문가 세미나도 같이 열리는 중요한 행사거든요. 두 분께서 자리를 차지하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젊은 직원이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미 그 말이 주변까지 들릴 정도로 날카롭게 꽂혔다.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김태형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혹시 서서 들어도 됩니까? 우린 시끄럽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만. 아무 문제 없을 텐데요. 글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행사 안전수칙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어서.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다. 직원은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 싫다는 듯 뒤로 물러서서 보안 요원을 부르는 손짓을 했다. 잠시만요.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중년 남성이 나섰다. 문화센터 운영팀장인 듯 보이는 사람이었다. 무슨 문제죠? 직원이 재빠르게 상황을 설명했고 운영팀장은 두 노인을 살펴보더니 입술을 앙다물었다.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오늘 강연은 공식적으로 초청장 받은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 사전 신청을 하셨다 해도 일반 관람객을 받지 않는 행사라서. 그럼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동훈이 정중하게 물었다. 혹시 저희가 잘못 알고 왔다면 당연히 돌아가야죠. 그런데 신청 접수 확인증도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전화로 문의도 했습. 신청 접수. 잠시만요. 운영팀장이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직원에게 작은 태블릿을 건넸다. 직원이 뭔가 검색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없는데요. 그런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분명 있었는데. 정말 이상하네. 박동훈이 뭔가를 꺼내려 했지만 직원은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눈치였다. 잠깐. 여기선 도저히 확인이 안 되니 다른 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입구 막고 계시면 다른 분들 출입에 방해만 되잖아요. 단호한 목소리가 행사장 복도에 울려 퍼졌다.
구경하던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노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집에 가요, 그때. 김태형의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손을 잡고 있던 손녀인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다.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괜찮아, 민정아. 조금만 기다리면 확인이 될 거야. 김태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달랬다. 그러나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죄송합니다. 아이도 있으신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규정이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운영팀장이 최대한 공손한 어조로 말했으나 그 속에는 돌아가 달라 하는 뜻이 분명하게 배어 있었다. 그때 마침 한쪽 복도에서 크고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등장했다. 그녀는 이 센터의 행사 기획 책임자인 최지영 실장이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채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분주히 걸어오다가 입구에서 논쟁 중인 두 노인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여긴 어디 출입구인가요? 아, 지금 귀한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어르신들 혹시 길을 잘못 찾으셨어요. 빨리 안내해드려야 할 텐데. 초의 실장이 눈에 띄게 두 노인을 위아래로 훑었다. 네, 저희가 지금 처리 중입니. 어르신들, 저쪽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운영팀장이 다시 권했고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두 노인과 아이를 밀듯이 복도 한쪽으로 안내했다. 민정아, 조금만 같이 걷자. 박동훈이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옮겨갔다. 그런데 아이는 근처에 걸린 포스터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거. 여기서 유명한 공연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아직 확인도 못 받고 이렇게 밀려나네. 박동훈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예매가 잘못된 거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중년 여성, 아마도 박동훈의 딸로 보이는 사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문의해 보려고 했지. 박동훈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김태형 역시 헛걸음을 했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초의 실장은 직원들에게 서류 정리마저 하라고 지시하고 직접 두 노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오늘 행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환영해드리고 싶지만 안내 절차에 오해가 있었던 듯하니 일단 이곳에서는 어렵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질책하는 듯했다. 혹시 좌석이 남으면 뒤늦게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박동훈이 물었다. 이미 만석이고 서 있는 분들도 계세, 그리고 통로에선 안전 문제가 발생해요. 당연히 아이와 함께 계시니 더욱. 잠시 뒤 민정이가 복도 끝자락에 놓인 전단지 무더기를 발견하고 살짝 다가가자 최 실장이 힐끗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까지 데리고. 참 곤란하네. 이럴 시간이 없는데. 그럼 알겠습. 조금만 더 확인해보고 정말 안 되면 돌아가겠습. 김태형이 차분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주변에서 한가롭게 있기엔 장소도 공간도 부족하다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 저기요. 이 두 분 때문에 입구가 혼잡해지고 있어요. 진행을 빨리 해주세. 안쪽에서 행사 준비를 돕던 또 다른 스태프가 외쳤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바빠서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 행사장 밖 로비로 가셔서 기다리시죠.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지었다. 네, 알겠습. 두 노인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여기서 시비를 더 끄는 건 좋지 않겠다는 듯 보였다. 보안 요원은 그들을 행사장과 멀어진 로비 구역으로 안내했다. 로비는 비교적 한산했고 긴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 민정이와 함께 잠시 앉자 아이는 마치 기가 죽은 듯 작게 웅크려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가자. 여기 너무 불편해. 아이의 눈이 붉어지려 할 무렵 박동훈이 위로하듯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혹시나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문의해보자. 김태형이 우물쭈물하며 자꾸 시계를 봤다. 사실 오늘은 그의 휴무날이었다. 평소 부산 시내 구내식당에서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이날만큼은 손녀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공연과 문화 간견이 함께 진행되는 행사라고 하여 박동훈과 함께 어렵게 티켓을 구했다고 믿었는데 무언가 착오가 생긴 모양이었다. 그래도 서러워 말자. 민정아. 이런저런 변수도 인생엔 좋은 공부가 될 거야.
김태형이 아이의 등을 살살 두드려줬지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로비 한편에서 장례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체험 부스와 공연이 시작됨니 공연장 내 입장은 안전 점검 후에 진행됨니 짤막한 안내 멘트였지만 사람들의 이동이 다시 분주해졌다.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네. 전화로 이름까지 확인받았다고 했잖아. 박동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접수증을 출력하지 못했는데 이메일로 온 것도 아침에 확인이 안 되더니 재송장을 못 받았어. 전화로는 오셔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김태형이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뭔가 잘못되긴 한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할지. 할아버지, 여기 앉아 있을래요. 다리가 좀 아파요. 민정이가 구석진 의자에 앉아 작게 숨을 고르자 김태형은 조심스레 아이 옆에 앉았다. 알겠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쉬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로비에 앉아 있던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뒤바뀔 사건이 곧 일어날 줄은. 지금부터 메인 강연이 시작됩니. 모두 행사장 안으로 입장 부탁드립니. 직원의 안내에 맞춰 사람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다시 한산해졌고 김태형과 박동훈 그리고 민정이는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행사장 복도 깊숙한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뭐야? 저기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여럿이 기절했대. 공기가 너무 탁한 건가? 소문처럼 빠르게 퍼지는 속삭임이 순식간에 로비로 흘러나왔다. 방금까지 의기양양하게 들어가던 사람들 몇몇이 허둥지둥 다시 뛰어나오고 있었다. 실장님, 지금 안에서 최소 5명 이상 쓰러졌습니다. 어떤 스태프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공연장 옆 통로 환기가 잘 안 되는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어쩌죠? 의사나 의료진이 있나요? 잠깐 119에 빨리 전화하세요. 구급대 오게. 초에 실장이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지금 행사 중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몇몇 분은 이미 통로에 쓰러진 상태라는데 그걸 빨리 빼야.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김태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정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할아버지 갈 데가 있다. 그는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박동훈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듯 본능적으로 따라섰다. 어르신들, 가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직원 한 명이 막으려 했지만 김태형과 박동훈은 재빨리 행사장 쪽으로 뛰어갔다. 복도 안쪽에는 이미 몇몇 사람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더 안쪽은 공연장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는데 그곳을 통과하려는 인파로 꽉 막혀 있었다. 저기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누군가 기절한 사람 옆에서 울먹이며 소리쳤다. 피난구를 열어야 하는데 다들 통로를 막고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움직입니다.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던 인파는 뒷문으로 쏟아져 나오려 했지만 통로가 협소해 엉키고 있었다. 최 실장은 경악한 채 손을 휘저으며 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지나갈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외쳤으나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그때 박동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길부터 만들게요. 뒤로 물러나세요. 거기 서 있는 분들, 이 열 정렬. 한순간 낯선 명령조에 사람들이 움찔했다. 그런데 그의 어조가 어찌나 확신에 찬지 혼란 속에서도 몇몇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다. 왼쪽 줄은 공연장 안으로 대기, 오른쪽 줄은 바깥으로 빠지세요.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쪽. 박동훈은 마치 군대 지휘관처럼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지시했다. 이러다 사고 더 커지겠어. 최 실장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쓰러진 분들 먼저 빼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쪽 뒤로 빠지는 통로를 열게요. 한 줄씩 정리하시고 거기 남자분들, 환자들 옮길 수 있습니까? 한편 김태형은 이미 쓰러진 사람들에게 달려가 있었다. 괜찮으세요? 심장이 뛰고 있나? 맥박이 약하긴 한데 맥이 있습. 그는 재빨리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얼굴색과 호흡을 확인한 뒤 다른 사람에게 소리쳤다. 이분을 일단 통풍이 되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누군가 옷가지로 부채질 좀 해주시고. 다른 쪽에 쓰러진 사람에게도 달려간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했다. 이분은 호흡이 불규칙합니. 혹시 물 있나요? 그리고 창문 열 수 있으면 빨리 열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어리둥절해진 스태프가 묻자 김태형은 대답할 틈도 없이 다음 쓰러진 사람에게로 이동했다. 밀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박동훈은 숨가쁘게 외치면서도 사람들을 통솔했다. 이 앞 공간 빼줘야 환자들 옮길 수 있어요. 이제 이쪽 통로로 나오세요.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통로가 뚫리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노인이 보인 행동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김태형은 쓰러진 사람들의 호흡과 맥박부터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명확히 지시했으며 박동훈은 수십 명이 몰린 복도를 질서정연하게 재배치해 환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벨귤구 도착하기 전까지 이분들 상태가 더 악화되면 곤란해요. 지금 어지럼증 호소하는 분들도 몇 명 보이는데 보조의자 몇 개 구해서 앉히세요. 김태형이 서둘러 호통치자 혼란스러워하던 스태프들도 일제히 달려들어 그 지시에 따랐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질서가 잡혀서. 한 스태프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박동훈에게 고맙다고 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공연장 측면 비상문은 열렸나요? 네. 아직 못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열어두세. 바깥 바람이라도 들어와야 환자들이 숨을 쉴 수 있죠. 그제야 사람들은 비상문과 창문을 열며 급하게 통풍을 시도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구급대가 오는 동안 대부분의 응급 환자는 김태형의 지시에 따라 의식을 되찾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옮겨졌다. 구급대원들이 환자 의식과 맥박이 안정적이네요. 미리 조치하신 분이 계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김태형은 굳이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큰일 아니길 바랍니다라고만 대답했다. 그 사이 박동훈은 여전히 안팎으로 엉켜있던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많이 몰려 계시지 말고 안에 약간 여유 생겼으니 안전하게 천천히 이동하시면 됩니. 그리고 더 이상 쓰러지는 사람 없도록 직원분들은 안내방송 계속해 주세. 환기는 기본이니 문은 닫지 마시고요. 이 난리통이 잠잠해지기까지 차에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두 노인의 활약은 대단했다. 행사장 측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으나 두 사람 덕에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고 수습이 가능했다. 다행히 다들 가벼운 과호흡이나 저혈압 증세였다고 합니. 한두 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119 대원이 초회 실장과 운영팀장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걸 저 두 분이. 최 실장은 복도 건너편에 서 있는 김태형과 박동훈을 힐끔 바라봤다. 노인이건만 땀을 흘리며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제야 아까까지 그들을 공간만 차지하는 분들이라며 내쫓으려 했던 자신의 태도가 떠올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정말 감사드립니. 운영팀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다. 덕분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습. 어디 조금 다치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박동훈이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김태형은 살짝 미소 지으며 쓰러지신 분들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라고만 말했다. 그러자 주위에서 그들의 태도에 감탄한 듯한 시선이 쏟아졌다. 두 분 여태까지 뭐 하시던 분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스태프 중 한 명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두 노인은 대답을 얼버무리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워낙 강렬했다. 그때 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달려왔다. 그녀는 옛날 간호사복을 연상시키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행사 운영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 같았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전에 뵀어야 했는데 혹시 김태형 선생님 아니신가요? 그 자원봉사자는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태형은 당황한 듯 잠시 어색하게 웃었다. 저를 아세요? 정확히는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실습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근처에서 듣고 있던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병원? 저분이 의사셨어? 말도 안 돼. 지금은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 최 실장과 운영팀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의사라니 설마. 자원봉사자는 휴대폰을 급히 꺼내 뭔가 검색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진 좀 봐주세요라며 김태형에게 화면을 내밀었다. 이게
옛날 부산의료원 정형외과 사진인데 구내식당 직원으로 있다는 김태형 선생님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사진 속 의사 선생님이 맞으세요? 그 화면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예전 신문 스캔본이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환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기사였다. 그 아래에 젊은 봉사의사 김태형, 의료 취약 지역 찾아다니며 진료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주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진짜 의사 선생님이셨나 봐. 어쩐지 응급처치가 엄청 전문적이더라. 그럼 지금은 왜? 김태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단순히 밥 짓고 설거지하는 사람일 뿐입니. 한편 박동훈에게도 누군가 다가왔다. 아까 보니까 엄청 조직적으로 사람들 줄 세우시던데 혹시 예전 직업이 군인 장교셨나요? 그 질문에 박동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군인은 아니었고 물류 담당 관리자로 일했었죠. 대형 공장에서 인원 통솔하고 해외 물류망도 조직하면서 이런 대형 인원 이동 상황에 익숙하긴 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스태프가 말을 보탰다. 물류 관리자라뇨? 그러니까 회사 다니셨던 분이 지금은 퇴직하셔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음 무심코 쓸데없이 행사장에 와서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요. 박동훈이 담담히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삽시간에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방금 전까지 이 어르신들은 왜 여기서 설치냐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런 전문가적 대응을 보인 노인이 실제로는 예전 의사와 물류 전문가였다니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사실이었던 것이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두 노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정말 대단하셨습. 제가 본 응급처치 중에 가장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 통로 정리 안 됐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덕분에 저도 살았어요. 특히 초회 실장과 운영팀장은 곤혹스러워 보였다. 애초에 이들을 내쫓으려던 주동자였기 때문이다. 두 분. 정말 죄송합니. 처음에 저희가 너무 예의를 잃고 무조건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운영팀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 저희가 이곳의 분위기와 의도를 몰랐던 것도 있으니 그럴 수 있죠. 김태형은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오늘은 저희 행사도 제대로 진행 못하겠다고 포기할 뻔했습. 하지만 두 분 덕에 큰 사고 없이 넘어갔네요. 최 실장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했다. 제가 아까는 너무 깐깐하게 굴어서 죄송합니 가뜩이나 행사 준비로 예민했는데 그 화를 두 분께 다 풀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이지으세. 아무튼 인명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 박동훈이 씩 웃어 보였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스태프들과 방금 전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참가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뻔하지만 막상 놓치기 쉬운 교훈을 실제 사건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행사가 중단될 뻔했지만 다행히 예정된 공연은 조금 늦어져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일정 부분 인원을 로비나 옥상 야외 공간으로 분산시키며 안전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박동훈이 적극적으로 동선 재조정을 도왔고 김태형은 혹시 추가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 인력이 부족한지 점검해 주었다. 이제야 로비에 앉아 있던 민정이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는 좀 어땠니? 아까 무서웠지만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보고 안심했어요. 아이의 눈에는 존경 어린 빛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알고 지낸 식당에서 일하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남들을 도울 줄 아는 큰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두 분, 그리고 아이까지. 아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감사드리고 십습 운영팀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주위 사람들이 일제히 두 노인을 향해 존중의 눈빛을 보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여긴 어르신들 오실 곳이 아니라는 식으로 냉대를 해놓고 이제는 그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하는 분위기였다. 이제야 사건이 일단락된 후 다시 한번 두 노인의 정체가 궁금해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던졌다. 예전에 정말로 의사셨던 건가요?
왜 지금은 병원이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거죠? 물류관리 쪽에서 일하셨다면 정년 퇴임 후에도 자문이나 컨설팅 같은 걸 하실 법한데 어쩌다 이렇게. 김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음, 복잡한 사정이 있었죠, 사실. 병원에서 오래 일했습 의사가 부족한 지역도 돌아다녔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벼운 중풍을 앓았던 적이 있었습 이후로는 예전처럼 환자 진료를 계속하기 힘들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주위는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제겐 손녀가 전부임니 아이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 내가 돈이나 명예에 매달리기보단 무리하지 않고 건강도 챙기면서 손녀를 돌보는 게 우선이 되더군요. 처음엔 여러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심신이 편안한 일을 찾다가 구내식당에 정착했어요. 그 말에 많은 이들이 숙연해졌다. 과거 의사로서 존경받고 활약했을 사람이 왜 지금은 밥 짓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 것이다. 한편 박동훈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다. 저 같은 경우도 젊을 때 대기업 물류팀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퇴직을 했고 아내를 잃은 뒤로 혼자 사니 주변에서 다시 일 좀 해보라거나 자문이라도 하라고들 했지만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가 말하며 웃었다. 문제는 편히 지내려 해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소소한 아르바이트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 외양만 보면 저 사람은 뭐 하는 분이래 싶었던 모양이네요. 듣고 있던 커넥터 역할을 자처하던 자원봉사자는 가슴 뭉클해진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충분히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군요. 오늘 일도 그렇고요. 그냥 익숙할 뿐이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이 우왕좌왕하면 위험해지는 거. 물류 쪽 일할 때 많이 겪었으. 그걸 조금 활용했을 뿐이에요. 박동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편견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다. 외모나 현재 직업만으로 이들을 평가했던 것을 후회하는 기색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공연을 시작할 수 있게 무대가 재정비되었다. 분위기는 한결 차분해졌고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 상태였다. 여러 명의 스태프가 통로와 입구를 지키며 인원을 조절하고 무대 조명과 음향도 차근차근 점검했다. 행사 중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된 탓에 많은 초청객이 돌아갈까 망설였지만 결국 이제 정말 안전하게 진행될 겁니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최 측의 재차 안내에 다들 남아 있었다. 두 분께서도 내부로 들어오셔서 공연 보시면 어떠세요? 저희가 자리를 특별히 마련해 드릴게요. 최 실장이 직접 나서서 호의적으로 말했다. 사전에 등록이 안 되었든 뭐가 되었든 두 분은 오늘 누구보다 이 행사에 큰 기여를 하셨으니까요. 그 말에 김태형은 잠깐 망설였다. 정말 보아도 되는 겁니까? 당연합니 아이도 같이 안내해드리겠습. 운영팀장이 옆에서 거들었다. 민정이는 그 말을 듣고 반짝 눈을 떴다. 할아버지, 정말 가도 돼요. 공연 보고 싶어요. 그럼 너무 민폐 끼치는 건 아니니? 김태형이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전혀 아닙니 누가 감히 민폐라고 하겠어요. 최 실장은 방금 전까지 여긴 어르신들이 올 곳이 아닌데 라고 쏘아붙였던 자신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럼 감사히 보겠습. 결국 두 노인과 아이는 안내를 받아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미 좌석은 거의 가득 찼으나 특별히 맨 앞이나 복도 쪽 자리를 비우고 그들을 앉게 했다. 주변의 시선은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고 몇몇은 반갑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아까 그분들이시죠. 괜찮으시면 여기 편하게 앉으세. 그들이 자리에 앉자 곧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전통 음악 공연이 시작됐다. 부산 지역 특유의 흥겨운 가락과 춤사위가 펼쳐졌고 이어서 현대무용과 콜라보된 특별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민정이는 두 손을 모아 박수치며 신나했고 김태형과 박동훈도 편안한 표정으로 무대를 즐겼다. 공연이 끝난 후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자 역시 무대 위에서 오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진행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였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금 배우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유도했다. 그 순간 김태형과 박동훈을 향한 시선이 더욱 모아졌다. 긴장했던 이들도 조금 지루해하던 이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그들에게 눈길을 보냈다. 두 노인은 어색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로비로 나왔다. 분위기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져 있었다. 어디선가 아까 그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하는 말이 들렸고 이제 겉모습만 보고 누군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 섞인 대화도 오갔다 사고 수습 후 분주했던 운영팀장과 스태프들은 두 노인을 다시 찾아 나섰다. 결국 그들을 로비 한편에서 발견했다. 아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사람들 떠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네요? 운영팀장이 다가와 물었다. 네, 민정이가 조금 더 구경하고 싶다 해서요. 행사장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갔으니까. 김태형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회 실장이 조심스레 다가와 살짝 굽히며 말을 건넸다. 정말 거듭 사과드리고 싶습. 아까 들어오실 때 제가 너무 모욕적으로 대했어요. 혹시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 그녀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듯 눈길을 떨구었다. 사실 저도 자수성가 타입이라 사람 보는 데 있어서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늘 누가 진짜 귀빈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했거든요. 이해합니. 서로 상황이 달랐을 뿐이죠. 김태형이 부드럽게 말하자 최 실장은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 그리고 그녀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별건 아니고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이에요. 원래 오늘 행사 참여자분들께 드리려고 했는데 꼭 두 분께 챙겨드리고 싶었습. 아이고 이런 거 굳이. 박동훈이 손사래를 쳤지만 최 실장은 받아주세. 오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니까요 라며 고집스럽게 내밀었다. 옆에서 운영팀장은 사실 행사 끝나고 조금 남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부산문화센터를 같이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아이에게도 여러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고 싶어요라며 권했다. 응, 민정아. 여기 둘러보면 어때? 김태형이 손녀를 보며 물었다. 정말. 좋아요. 구경할 게 많다던데.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러자 최 실장은 웃으며 아이를 방했다. 이쪽으로 오시면 어린이 체험실도 있고 전통 예절 교실도 있어요. 민정 양이 좋아할 만한 게 많답니. 그렇게 둘러보며 두 노인은 비로소 이 센터가 얼마나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의 직원들, 특히 운영팀장과 초회 실장도 겉으로만 보아서는 모르는 능력과 사연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배웠다. 몇몇 남아있던 참석자들과 자원봉사자들 역시 두 노인에게 말을 걸며 그들의 경험담을 물었다. 정말 바쁜 병원 생활을 접고 식당에서 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손녀 때문이죠.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었으니 가까이 지켜봐주고 싶었을 병원, 응급실 근무나 지방 봉사는 늘 일정이 불규칙하고 힘들었거든요. 김태형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라며 감탄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제 마음이 그랬어요. 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더 갖고 싶었을 뿐이죠. 의사든 뭐든 결국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박동훈 역시 저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 아주 방황했죠. 큰 회사 물류 담당만 하다 보니 막상 퇴직 후에는 삶이 허무하더군요. 모든 걸 일에만 쏟았으니 라고 털어놓았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누군가를 돕는데 그동안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쓰였다니 괜히 보람을 느낍니. 이런 대화를 통해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공간만 차지한다거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하던 주변 시선이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스태프들과 운영진도 그들에게 훨씬 공손했고 다른 관람객들도 적극적으로 말을 붙이며 친절을 베풀었다. 두 분, 앞으로도 이런 문화 행사에 자주 오실 거죠?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민정 양도 자주 놀러 오렴.
여기 어린이 교실도 있고 각종 체험이 무료로 열릴 때가 많아. 다음엔 꼭 좌석 예매 문제 없이 모셔야겠어요. 오늘 같은 실수는 다시 없도록 하겠습. 두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크게 변한 것은 최 실장이었다. 그녀는 앞으론 외모나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다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스태프들에게도 세심히 응대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민정이는 손을 흔들며 행사장 관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다.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존중받는 것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행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자 참가자들은 하나둘 귀가했다. 문화센터 직원들은 뒷정리를 위해 분주했고 두 노인과 민정이는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조용히 나오는 길이었다. 문 앞까지 배웅하러 나온 운영팀장이 말했다. 오늘 일은 저희에게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동우는 손살에 치며 웃었다. 은혜라뇨?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꼭 갚는다는 표현은 너무 과한 것 같습. 최 실장도 마중 나와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 더 발전된 문화센터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언제든 다시 오시면 연락 주세요. 이번엔 반드시 VIP 대접을 해드리겠습. VIP까지는 필요 없고 편히 앉아 공연만 볼 수 있어도 충분해요. 김태형이 겸손하게 말했다. 그리고 사실 한적하게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사람 많은 곳은 좀 정신없어서요. 운영팀장은 작은 웃음과 함께 저희가 모시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편히 받아주세요라고 말했다. 민정이는 우리 정말 또 와요, 할아버지? 하고 눈을 반짝였고 김태형은 그래, 기회가 되면 오자고 대답했다. 문화센터 건물을 나서는 두 노인의 발걸음은 가볍고 아이의 표정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 보였다. 오늘 큰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공연도 보고 사람들도 괜찮게 변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하루가 됐네. 박동훈이 한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며 웃었다. 조금 무리는 했지만 오랜만에 뭔가 보람이 있긴 했어.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아까 응급처치 해주는 거 보니까 뭔가 멋있었어요. 민정이가 잔뜩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유, 멋있긴. 그냥 오래전 기억을 잠깐 살린 거지. 김태형이 미소를 지었지만 아이는 새삼 그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거리에는 행사에 참석했던 몇몇이 뒤늦게 나와 그들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들은 손을 흔들어 답하며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저 먼 건물 뒤에서 환하게 불이 켜진 부산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졌다. 그 광경은 마치 여전히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듯했다. 다음 날 문화센터 홈페이지에는 어제 진행된 행사 중 응급 상황에서 활약한 두 어르신에 대한 짤막한 소식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댓글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소문은 금세 퍼져나가 어제 현장에 있었다는 이들이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저분들 아니었으면 큰 사고 났을 뻔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두 노인은 그저 일상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김태형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식당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박동훈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청소 봉사하고 그 뒤 작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갔다. 사람들의 관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적어도 문화센터 관계자들과 그날 일을 지켜본 이들은 그들과 다시 만나면 절대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의 존중과 따뜻함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선이 달라졌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깊은 이야기와 능력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로비가 정리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초의 실장과 운영팀장은 그날 밤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정말 크게 배웠습. 저분들을 너무 무시했었잖아요. 최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래요. 이젠 행사 준비할 때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복장이 초라해 보이는 분들을 오히려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 운영팀장은 문득 미소 지었다. 오늘 일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의 과거를 절대 알지 못했을 테고 우린 계속 선입견으로 살아갔겠죠.
어떤 면에서는 다행임니 초회 실장도 공감하듯 끄덕였다 그러게요.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고 덕분에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자랑스럽게 누구든 환영하는 문화센터라고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그날의 기억을 가슴속에 새기며 조용히 센터에 불을 끄고 건물을 나섰다. 다음 주 김태형은 구내식당에서 여느 때처럼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몇 동료 직원들이 기사 봤어요. 선생님 너무 멋있더라고요. 라며 들떠 있었다. 김태형은 머쓱해하며 인터뷰 같은 거 부담스럽다고 웃어넘겼다. 오후가 되어 민정이가 학교를 마치고 식당 근처로 왔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박동훈도 함께였다. 오늘 메뉴 뭐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박동훈이 농담 삼아 말하자 김태형은 웃으며 오징어 볶음이랑 두부찌개라고 대답했다. 바로 그때 문화센터 운영팀장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깜짝 놀란 김태형이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방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운영팀장은 두 분께 정식으로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점심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요. 요새 센터에서 여러 가지 개선안도 마련 중인데 한번 자문 좀 구하고 싶기도 하고요. 라며 수줍게 웃었다. 박동훈이 머리를 긁적였다. 어이쿠, 자문이라니요. 저희는 이제 편히 지내는 중인데 아니요, 정말 필요해요. 대규모 인원 관리와 동선 설정 같은 건 저희한테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공연이나 행사 때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운영팀장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의료적 지원이나 안전 매뉴얼도 다시 점검하려 하는데 김 선생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 김태형과 박동훈은 눈길을 주고받았다. 이 요청을 선뜻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다시 조용한 일상에 머물러야 할지. 민정이는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두 손을 모았다. 전 할아버지들이 뭘 하시든 응원해요. 벌써 그 센터에서 오셨잖아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형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한번 협의해 봅시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해야죠. 운영팀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 오늘 꼭 점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식당 음식도 맛있어 보이니 같이 먹죠. 어제부터 굶고 뛰어다녔더니 배가 고프네요. 그들은 함께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환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민정이는 신나게 김태형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었다. 어제 문화센터에서의 긴박했던 순간이 무색할 만큼 따뜻하고 평온한 장면이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새로운 인연과 이해가 이어지는 시작일지도 몰랐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외양이나 현재의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처럼 때로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언젠가 당신이 무심코 스쳐 지나갔지만 놀라운 과거나 특별한 재능을 간직한 분이 있을지 모릅니.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그저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지나치진 않았나요? 혹은 자신이 가진 숨은 재능을 드러내지 못한 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또 자신에게도 더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세. 언제 어디서나 예상치 못한 재능과 이야기들이 우리 곁에서 빛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